이번 편 데칼라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고 공략을 할 텐데 오늘도 사실 한쪽 귀퉁이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특별히 공략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DLC이기 때문에 버프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아도 굉장히 즐기면서 플레이 가능하다 보니까 공략은 또 말씀드리고 데칼라 스토리를 얘기 드릴게요. 전야제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데칼라는 울수한 북부에 있는 나가리트에서 태어났는데 나가리트 왕국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햄타러 썰에서 뭔 얘기가 나오면은 다 나가리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모라티 그리고 알리스 아나르도 나가리트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햄타러 썰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에나리온이죠. 최고 신인 아슈리안한테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PS 킹으로 등극한 전설 오브 레전드. 이 친구가 나가리트 이쪽 왕국의 그 왕이에요. 뭐랄까 대공이라 볼 수 있지. PS 킹이 됐으니까 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아에나리온이 초대 PS 킹이 된 이때 당시에는 카오스 침공 초기였습니다. 북쪽, 남쪽 폴라 게이트라고 해갖고 올드원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 게이트가 해킹당해서 카오스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아에나리온이 각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카오스가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야 했어요. 울산이 거의 적도 부근에 있다 보니까 카오스 워리어들이 이렇게 멀티를 치고 할 수는 있어도 잘 방어만 하면은 갑자기 악마들이 태어나진 않았어. 그래서 방비를 시켜놓고 원정을 갔었던 거죠. 뭐 배 타고 나가서 드워프도 지원해주고 인간도 구해주고 하다가 카오스 애들 잡으러 또 본거지로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 엘프 입장에서는 좋게 말하면은 도와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남의 땅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전투를 할 수 있어요. 드워프들 뭐 인간들 막 밀리고 있어도 내가 볼 때 저기로 가야 돼 하면은 거기 가서 싸우는 겁니다. 드워프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엘프랑. 동맹 기지 부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때 이제 초대 피니스킹 아에나리온이랑 같이 다녔던 가문 중에 알리스 아나르 가문의 초대 가주가 뭐랄까 아에나리온의 깃발을 드는 나가리트의 얼굴마담으로 유명했다면은 최전방에서 싸운 전사들 중에서는 안토랄리스라는 전사가 가장 유명했다고 합니다. 안토랄리스 어떻게 보면은 아에나리온의 진짜 선봉장. 그래서 안토랄리스가 항상 최전방에 나가는데 자기 실력에 엄청 자신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데칼라야. 데칼라가 같이 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거의 뭐 전장의 아이돌입니다. 힘든각택2 여기 미아 대신에 데칼라가 딱 나왔으면은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느낌 오죠? 그렇다 보니까 전장의 아이돌 데칼라 나타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숨 돌리려고 투구 딱 벗으면은 애들이 싸우다가 말고 저 여자도 다 쳐다봐. 그러니까 이거가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주 멀리 있던 슬라네시 악마대공도 소문을 듣고 멀리 발품 팔아가지고 데칼라를 보러 오는 겁니다. 그 악마대공이 누구냐면은 이 친구예요. 사마엘 실버텅. 사실 워낙 없어가지고 햄타로에서 악마대공을 찍은 건데 이게 사마엘이라 봅시다. 사마엘은 어떤 친구냐? 일단 악마대공이에요. 악마대공은 뭐냐면은 악마랑은 달라요. 원래 악마로 태어난 애들은 어떤 사념들이 모여가지고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악마대공은 원래 필멸자여야 돼요. 죽는 존재야. 근데 카오스한테 엄청난 공헌을 하고 그 대가로 정말 말 그대로 악마 같은 불멸을 선물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악마대공. 이게 약간 전설 같은 거라서 모든 카오스 워리어의 꿈인 겁니다. 카오스를 믿는 필멸자들은 나도 저렇게 악마대공이 돼서 죽지 않는 불멸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 롤모델로 생각해. 근데 사마엘은 악마대공 중에서도 슬라네시가 가장 총애하는 악마대공이요. 왜냐면 첫 번째 악마대공이거든. 가장 첫 번째 이 욕망의 에너지가 어떤 과잉의 에너지가 숭배가 되고 하는데 슬라네시의 뜻을 알고 완전히 귀한 첫 번째 악마대공.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입양을 한 거죠. 슬라네시가. 자식 같은 존재인 거지. 원래 그냥 생겨난 악마들은 말 그대로 자식이거든. 근데 악마대공은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입양을 봐야 돼요. 어쨌든 그 입양을 했는데 실력을 보고 입양해갖고
약간 맏형 같은 그런 포지션이에요. 사마엘이 한 게 뭐냐, 처음 올드월드에 슬라넷이 악마들이 강림했을 때 이 슬라넷이를 올드월드에 어떻게 퍼뜨릴지 영업 전략을 생각해낸 게 사마엘이에요. 방법이 뭐냐, 먼저 인간의 몸을 빼앗아요. 인간의 몸에 들어가. 그래서 다른 인간을 유혹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인간의 호운을 빼고 악마가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한테 악마의 아이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마엘이 생각해낸 방식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뻐꾸기 같은 겁니다. 사람의 몸을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인 척 하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악마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대단한 녀석을 자라나는 거지, 그 집안에.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악마들을 뭐라 그러냐, 워해머 판타지에서는 이런 애들을 서큐버스, 인큐버스라고 합니다. 날개가 달리고 전기를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인간 같지가 않은 그런 친구들을 서큐버스, 인큐버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애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다음에 다른 인간들한테 마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보물을 갖다 주고 뭐 지혜를 주고 하면서 슬라네시를 숭배하게끔 유혹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약간 4단계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위에 슬라네시가 있고 그 아래 인간의 몸을 빼앗은 악마들이 200명이 있어. 그리고 걔네들한테 태어난 악마들이 또 있고 인큐버스, 서큐버스가 있고 그 인큐버스, 서큐버스가 꼬드기 사람들이 또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꼬드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해갖고 슬라네시 신도를 계속 늘려나갑니다. 이전에 햄타러 썰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 발키아 썰에 나온 로세팍스. 좋은 말씀 나누시로. 로세팍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세팍스 이 친구가 제사를 지낸다고 얼굴에 복이 많으시다고 그런 친구야. 결국에는 이제 발키아가 코룬을 믿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코룬 신도가 아니었다면은 홀랑 넘어갔을 거야. 그 정도로 되게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세팍스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런 애들이 슬라시의 세를 늘리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만든 게 사마엘이다. 그렇다 보니까 슬라네시가 아끼는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사마엘이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뭐 재물, 뭐 유물, 뭐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필멸자들 뭐 이런 거는 아낌없이 공구로 받았지. 가지고 싶은 게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앞에 데칼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데칼라가 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전장의 아이돌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영업실장이 말을 못합니다. 가까이도 못 가. 왜 가까이 갈 수가 없냐, 맘빠기도 이건 좀 힘들지도 몰라. 왜냐면 그 군대가 아이나리온의 전성기 군대, 막 용 타고 다니지, 피에스가드 이런 애들 겁나 끌고 다니면서, 이때는 하이엘프들이 진짜 용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단순히 가서 납치해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졸졸 따라다니는데 사마엘이 포기하지 않고 적 군단에 용이 몇 마리가 있든 군대가 얼마나 크든 계속 엘프 군대에 꼬라박아요. 어떻게든 데칼라 얼굴 한번 보려고 계속 병사들을 꼬라박아. 그렇다 보니까 이 데칼라의 아빠 안토랄리스가 사마엘의 목표를 알아냅니다. 사마엘이 계속 꼬라박는 데다가 오기만 하면은 딱 싸우던 거 멈춰요. 자기만 싹 사라져. 그리고 계속 데칼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 안토랄리스 입장에서는 이거 위험한 놈이다. 저놈 위험하다. 딸내미 노리고 있다. 아빠 센스가 딱 발동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데칼라를 울수안에 보내기로 합니다. 울수안에는 하우스가 들어온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 있어라. 눈 돌아간 저놈 근처에 있지 말고 울수안에 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실수했어. 실수해갖고 딸 잡혀간다고 생각해봐. 나는 선봉장이라서 계속 밖에 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 사이에 딸내미 데리고 간다? 이거 안 되지. 슬라이시 악마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저 변태 같은 놈이.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다. 얘기를 하니까 데칼라 같은 경우에는 아닌 거야 또. 데칼라는 오히려 내가 미끼가 될 테니까 데몬 프리스트 잡자, 이런 공격적인 의견을 막 내요. 내가 뭐 보호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나 역시 싸우러 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 다른 엘프들도 고향 땅에서 멀리 나와가지고 싸우다가 죽고 다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선봉대장 딸이야. 그리고 너 예뻐서 안 돼. 너 후방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납득이 되겠냐고. 이 엘프 자존심에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항을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영향력을 썼겠죠. 하이엘프니까 영향력을 써서 전사자랑 부상병들 섞어가지고 이제 울수단으로다 강제 송환합니다. 국면제비 가능합니다. 하이엘프는 영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나가리트에서 데칼라를 계속 감시해요. 못 나가게. 아버지가 데칼라 성격을 알기 때문에 데칼라 제가 내 딸이지만 날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월가닥이다. 안 된다. 위험하니까 일단은 못 나오게 막아. 그러니까 데칼라는 마음이 되게 안 좋죠. 왜 마음이 계속 안 좋냐면은 이 책무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에요. 알리스 아나르 써에서 나오는데 나가리트 자체가 아에나리온의 땅이고 하우스 침공 때부터 계속 전쟁을 해온 그런 엘프 전사 집단이에요. 나중에는 다크엘프의 전신이 되기도 하잖아. 그런 군인 사회야. 그렇다 보니까 전사가 최고의 직업이거든. 나가이트는 뭐 판사, 검사, 의사, 그보다 위에 전사가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선봉장의 딸, 최고 전사의 딸내미가 예쁘다는 이유로 싸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계속 안 좋고 꺾여가는 와중에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울수 안에 하우스 악마들이 쳐들어온 거야. 여태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누가 쳐들어왔대. 어디? 울수안 한가운데 있는 아벨로룬 숲에. 누구도 여길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울수안 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숲 한가운데에서 카오스 악마들이 뿅 하고 나타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굉장히 쇼킹했었고 그때 쳐들어온 게 느카리입니다. 느카리가 쳐들어왔어요. 느카리가 그 아이나리온의 아내였던 그 초대 에버퀸 아스타리엘을 죽여버리고 아벨로룬 숲을 다 불태워버려. 그 소식을 듣고 원정 갔던 엘프 병사들은 완전 발등에 불 떨어졌지. 엄청 충격받고 바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는 데칼라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진짜 심정이 진짜 안 좋겠죠. 데칼라를 내 옆에 데리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엘프 군대가 있는 여기가 더 안전할 수도 있었는데 내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울산에 간 거잖아. 근데 거기가 지금 불바다가 되고 있다고. 어떻게 아빠가. 그러니까 막 온갖 후회가 밀려오죠. 그리고 가장 큰 걱정거리 누구겠어? 그 변태 슬라넷이라고? 잠깐만, 느카리? 설마 그 슬라넷이 악마대공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그 악마대공이 데칼라를 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영업실장님이 느카리 따라서 온 거야. 같이 와갖고 아벨로른을 부시든 말든 뭐 에버퀸을 죽이고 뭐 숲을 불태우고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겁탈이라 뭐 하든 말든 이 여미새 여미새 이 친구는 마음을 굳혔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칼라 찾으러 갔다. 겁나 돌아다녀. 막 수소문하고 전화번호고 막 뒤지고 이러면서 데칼라 리차드, 데칼라 사라 하다가 데칼라 주소로 알아냈어. 나가리트 거기로 갑니다. 그동안에 데칼라 알고 있었지. 자기가 타겟이 될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남아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바리케이트 쌓고 화살 준비하고 막 수비대를 뿌리는데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이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바로 화살 갈겨버리고 하이엘프랑 슬라넷의 접전이 펼쳐지는데 사실 그렇게 큰 대규모 접전은 아니에요. 사무엘네는 지금 원정을 왔어요. 데칼라네는 수비군이고 하다 보니까 병력이 많지도 않아. 그리고 악마 위주로 또 왔다 보니까 원거리 공격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막 활 쏘니까 활 잘 박히고 또이또이 싸움이 돼. 근데 사무엘 자체가 너무 셌어요. 사무엘이 전투력이 너무 세갖고 사실 악마들이야 뭐 조금 데려와도 그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최초의 슬라이시 데몬 프린스 이 친구 얼마나 세겠어. 크기부터가 차이가 엄청나죠. 이런 애다 보니까 밀리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막 도배한 창병 궁병으로는 악마대공을 막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비대가 다 털려버려요. 결국 싸울 수 있는 애가 다 죽고 하다 보니까 데칼라가 이제 짱 박혀요. 뭐 여자들, 뭐 부상자들, 노인, 아이 막 요새 깊숙한 곳에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농성을 합니다. 여기 문 뚫리기 전에는 절대 못 들어오는 그런 세이프룸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버티는데 애가 막 울고 밖에서는 막 쿵쿵 이러면서 빗장걸린 문 두들리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목소리가 들려와. 데칼라, 데칼라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얼굴 좀 봐. 그러니까 데칼라가 내가 누군데 미친놈아. 빨리 안 꺼져? 변태 같은 놈이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와 소리가 들려요. 그 아버지 안토랄리스가 병살이 온 거야. 지금 악마들이랑 싸우려고 파괴 왔어. 근데 아에나리온의 그 본대가 아니야. 아에나리온은 아벨론은 숲에 이제 급한 불을 끌어갔거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내 자식이랑 처가 있고 마누라 지금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나 거기로 가야 된다. 누구라도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 너가 빠지는 거 이해한다. 안토랄리스 너도 너 동네 가라.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나눠서 오다 보니까 병력이 적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그 악마 병력을 잡는데 한참 걸려. 빤스 레슬링을 막 며칠 밤낮을 하고 있는 거야. 하이엘프 군대가 악마들 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안토랄리스랑 병사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악마는 항복을 안 해. 악마 애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죽어봤자 소멸하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가 그 즐거운 그런 애들이거든. 엄청 신났어요. 다 지옥에서 온 그 유부남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돼. 죽어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은 마누라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우는 거 자체 너무 즐거워. 그렇다 보니까 시간 끄는 거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엘프 부대가 더 공격적으로 악마들을 밀어붙여. 그리고 악마 막 죽이고 하다가 도착해 보니까 문이 이미 뚫렸어요. 이미 뚫려가지고 데칼라랑 사무엘이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무엘 얘기해요. 나는 데칼라 너만 있으면 된다. 너만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순순히 물러나겠다. 근데 네가 죽거나 저항하면은 여기 있는 모두를 다 죽이겠다. 이러는 거야. 이게 사랑 고백 같기도 하고 협박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하죠. 내가 원하는 건 데칼라 너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근데 이거는 데칼라 입장에서는 거의 뭐 고백 공격이에요. 고백 공격.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 사무엘이랑 데칼라는 나이 차이가 진짜 너무 많이 나요. 데칼라 지금 뭐 100살도 안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사무엘은 040도 아니고 000도 아니고 거의 뭐 040K입니다. 040K여가지고 아니 나를 좋아한다고? 나한테 고백을 한다고? 절대 이거 항복 못해. 040K 어떻게 해? 차라리 나 죽여라. 내 뒤에 있는 이 사람들도 내가 싸우다 죽기를 원할 거다. 난 너한테 죽어도 못 가. 데칼라 생각엔 그렇다는 거지. 살고 싶었겠지. 다들 데칼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야 너만 가면은 너만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었겠지. 근데 어쨌든 데칼라는 완고하게 거절을 해. 근데 이런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안토랄리스가 도착한 거야. 막 악마들 죽이고 힘들게 왔어.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안토랄리스가 뭐라 그랬겠어요? 데칼라만 데리고 간다면은 순순히 정말 갈 거요? 데칼라를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하겠어? 너가 슬라이시 대공인데 데칼라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정말 데칼라가 멀쩡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당연하지. 장인어른 바로 해버리고 이 얘기를 들은 데칼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뭐랄까 자기 고향이 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고 내가 자존심 챙기는 순간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다는 거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근데 아빠도 그런 얘기를 할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결국 데칼라가 투항을 해요. 그래 내가 따라가겠다 해서 사무엘이 데칼라를 데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변태 같은 놈이 데칼라를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확대하고 놀이개로 만들어서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어. 데칼라한테 온갖 찬해진 미 다 갖다줘. 먹고 싶은 거 다 갖다줘. 야 치킨 먹고 싶어? 뿌링클? 오케이 뿌링클 시켜. 보석 예쁜 옷 다 갖다줘.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아요. 누구도 손대지 않아. 그러니까 데칼라는 오히려 더 이상한 거야. 나는 지금 치욕을 당하고 크 죽여라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크 죽여라 했더니 갑자기 치킨을 시켜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의도가 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수록 사무엘이 더 헌신적으로 어떻게든 호감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데칼라가 주먹질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사무엘도 자기가 이럴 줄 몰랐다. 처음에는 뭐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데칼라도 그 영원한 그 무한한 삶에 스쳐 지나가는 그냥 한순간의 유희인 필멸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데려오고 나니까 이상해요. 손도 못 잡겠고 눈도 못 맞추겠고 설레이고 그런 거야. 무슨 소리냐?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쾌락에 탐닉했던 슬라넷이 첫 번째 데몬 프린스가 사랑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 그 마음이 이제 전해집니다. 마치 미녀와 야수처럼. 그래서 데칼라도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엘프의 영혼이 슬라네시한테 물들기에 너무 쉬운 존재야. 얘네들이 똑똑하고 자존심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뭐 하나에 탐닉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데칼라가 도파민 중독자가 돼갖고 막 먹방 하면서 먹방을 찍고 유튜브 쇼츠 막 겁나 돌려보고 사무엘이 뭐 갖다 주면 다 먹고 뭐 하자 그러면은 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 멈출 수가 없어. 욕망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사무엘이 한 번은 사람들 막 죽여. 사람들 막 죽이고 하는데 이게 의외로 재밌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거 즐기고 있어. 데칼라도 나도 해볼게 이러면서 사람들 물에 막 빠뜨리고 오늘은 절대 못 빠져나가는 위로 만들어봐야지 하면서 지옥 타이쿤 만들면서 재밌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 쾌락과 자괴감 사이에서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재밌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개재밌는데 미쳐나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가족이 보고 싶어집니다. 가족들은 잘 살고 있을까 궁금하다. 내가 지금 사라졌는데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뭐 가족들 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사무엘한테 물어봐요. 내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데칼라 가족의 모습을 보여줘요.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데칼라 얘기는 얘기도 안 하고 데칼라가 마치 짐덩이였던 것 마냥 데칼라 때문에 자기들도 힘들었는데 사라져주니까 오히려 잘됐다 이러는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이 집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데칼라가 완전 빡쳐버립니다. 나는 지금 정신병자가 돼가고 있는데 물론 잘 지냈지만 그래도 가족이 걱정돼서 쳐다봤는데 내 가족들은 지금 포로가 된 나를 걱정하지도 않고 웃고 있어?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사무엘한테 얘기해. 내가 나가르티에 쳐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 그러면은 당신이랑 결혼할게. 결혼 카드를 다 꺼내버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케이 하고 데칼라랑 계약을 해갖고 데칼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팔이 막 돋아나고 데칼라가 팔이 6개인 게 슬라네시의 신성한 숫자 6이거든. 그래가지고 팔도 6개 이렇게 해갖고 앞부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예쁜 엘프 AI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겨드랑이 6개인 데칼라의 모습이 계속 나올 거예요. 되게 무섭고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보시죠. 이 예쁜 데칼라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갖고 나가이트 쳐들어가서 자기 친족들 다 죽이고 엄청난 미인? 오히려 좋아? 하나씩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떠나니까 그게 좋았어? 나를 억압하고 가둬두더니 사라져주니까 속이 시원했지? 언니며 동생이며 막 다 죽이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까지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다쳐가지고 이거 그림이 좀 너무 너무 스쿠리바야 뭐야. 스쿠리바 찍고 있네 이거. 아무튼 아버지 다쳐가지고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데칼라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무사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칼라한테 칼을 맞아 죽으면서. 그러니까 데칼라가 살짝 망설입니다. 그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사실 이 상황에서 더 물어볼 수도 있었지. 일말의 어떤 생각은 들었겠지. 뭐 그렇잖아요. 보여준 장면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나를 좀 빡치게 하려고 슬라넷이나 사무엘이 이런 장면만 모아가지고 보여준 걸 수도 있잖아. 어쩌면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듣지 않아. 데칼라는 다 죽여버립니다. 데칼라는 지금이 너무 좋았거든.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감명받은 존재가 누구냐? 슬라넷입니다. 인스타 감성 눈물 사진 한번 딱 찍는 거 보고 이 상황에서 눈물 셀카를 찍다니 대단하다. 얼굴도 예쁘지. 얼굴 지금이 훨씬 이뻐. 성격도 마음에 들지. 팔도 6개나 달려있고 딱 내가 좋아하는 숫자야. 어떻게 보면은 내 장남이랑 결혼했으니까 맏며느리야. 이렇게 참은 맏며느리가 어딨어 세상에. 바로 카카오톡 딱 보내가지고 데칼라랑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데칼라를 또 입양해요. 지금 할 때처럼 즉흥적으로 이제 정직원 태용을 하는 거야. 슬라넷이는 성격이 좀 기분파야. 너글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 같은데 다 죽이는데 의외로 생명도 좋아요.
자비가 넘쳐. 젠치는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막 계략을 꾸리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의외로 또 소심해요. 진짜 엄청나게 큰 그림을 엄청 조그만 붓으로 그리는 거야. 이게 젠치고, 호르는 약간 싸우고 정정당당한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게 깔려있어. 마지막으로 슬라네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 죽을 것 같죠. 해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슬라네시의 축복을 받는 애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디그발트나 데칼라 같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막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다 섬세한 구석이 있어. 그런 걸 보고 이제 슬라네시가 채용을 하는 거야. 데칼라의 모습을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슬라네시도. 아, 좋은데? 하면서. 어떻게 이렇다 보니까 데칼라가 슬라네시의 눈에 딱 띄는데, 문제는 사무엘이야. 사무엘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 아니, 내가 와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내 와이프를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그 입양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며느리를 입양하냐고. 가능은 해? 동사무소에서 법을 받아줘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싸움을 삐뚤어져갖고 그 데칼라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요. 지금 이 데칼라는 내가 사랑하던 그 데칼라가 아니다. 내가 알던 데칼라가 아니다. 지금 전혀 귀엽지 않아. 이거 봐, 전혀 귀엽지 않아요. 원래는 약간 넘어갈 듯 넘어가지 않는, 약간 좋아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매력 포인트였는데, 막 결혼하자마자 가락에다가 반찬 대충 김치 넣어가지고 이제 밥 비벼 먹고 있는데 이거를 이쁘게 볼 수가 없지.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차차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데칼라도 그거 느껴요. 표정 봐. 데칼라도 이거 느껴.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팔이 6개가 되는데 사랑이 식은 거야? 누구 때문에 데오드란트를 6통을 쓰는데 니 때문인데. 그러면서 바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데칼라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 사무엘이. 이제 원래 그 프링클 시키려면 차원 이동해야 되는데 차원 이동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데칼라가 빡쳐버립니다. 아, 이것도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리고 슬라네시는 좀 당황합니다. 얘들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네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슬라네시 패면 됐잖아. 이제 그냥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지. 왜 싸우는 거야. 슬라네시가 사무엘한테 물어보는데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데칼라가 아니라고. 난 데칼라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막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엄마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마누라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슬라네시가 버릇없다고 혼내. 에이 그러면 못 써. 데칼라도 데칼라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슬라네시인데. 강제로 데리고 올 수가 있겠니? 내가 소원 들어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첫째 다식이고, 사무엘이 공도 많이 세웠고 지금 막 억지 부리고 있고 재미처럼 있다고 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막 들어온 며느리보다는 아들내미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뭐 해달라 그러는데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데칼라가 사무엘한테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한 나도 당신 사랑해 이러면서 다시 합치지 않는 한 데칼라가 데몬 프리스트가 되려고 하면은 그걸 거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데칼라가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쾌락과 재물과 그거 얻을 수 있는 힘, 그런 거를 가지고 정말 천년만년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무엘한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무엘이랑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데칼라를 진짜 데몬으로 받아줄 수가 있어. 이걸 걸어버리니까 데칼라는 그냥 돌아갈까? 데칼라는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서 지금 슬라네시 악마가 돼갖고 아버지 죽이고, 슬라네시가 좋게 타일러도 안 듣지. 너 사무엘이랑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하고 이혼 취소해. 이혼 취소하면은 내가 악마 되고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가. 데칼라 생각엔 그런 거야. 남편 사무엘보다 훨씬 대단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공을 세우면은 데몬 프리스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내가 사무엘보다 대단하면은 이거 취소하고 나를 데몬 프리스로 해야지. 그렇게 슬라네시 인정받으면은 도파민이 쩔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야. 절대 돌아가지도 않고. 슬라네시도 절대 악마로 바꾸지 않아. 죽은 걸 되살렸으면 되살렸지, 데몬 후드라고 하는 진짜 데몬으로 인정받는 거는 데칼라가 사무엘한테 가지 않는 한 불가능해. 근데 데칼라는 공을 계속 세우는 거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공을 세우고 슬라네시한테 갇히고 해도 데몬 프린스로 승천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거부당한 자 데칼라가 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엔드타임 얘기 해드릴게요. 엔드타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엔드타임 초기에는 아르발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인드로 쳐들어갑니다. 인드 크레시 그쪽으로 쳐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인드로 간 애들이 아르발, 카라나크, 울프릭, 갈라우크, 그 카오스 드래곤, 스컬테이커, 쟁쟁한 그런 멤버들이 다 모여있죠. 이런 올스타 공격이 또 있었어. 근데 잘 보면은 데칼라 혼자 슬라넷이 홍일점으로 갔어. 근데 데칼라가 이렇게 코른 애들 득실거리는 이런 전장에 왜 따라갔을까요? 실적 쌓으려고. 어떻게든 실적 쌓으려고. 사무엘이 영업실장이잖아. 올해의 사원상을 지금 40K를 받았다고. 그렇다 보니까 데칼라도 올해의 사원상 받으려면 엄청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르넬이랑 섞여가지고 올 정도로다가 굉장히 독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간 거야. 그리고 인드가 멸망할 때쯤에 아카온이 부릅니다. 다른 카오스 챔피언들이랑 같이. 카오스 챔피언들 도네이션 받거든요. 그때 아카온 군대에 합류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게 지그발트야. 지그발트도 슬라네시 계열이잖아요. 같은 슬라네시 계열인데 데칼라랑은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이 친구는 내가 1등이거든. 데몬 프린스가 되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어. 얘는 미친놈이. 그렇다 보니까 막 해. 근데 데칼라는 또 아니잖아. 데칼라는 영업하러 왔잖아. 여기 또 실적 쌓으려고. 그래서 왔는데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도롤로 다니고 막 클럽 다니고 막 내일 조별과제 발표해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요. 그래가지고 지그발트 자고 있는데 야 우리 가야 돼. 야 우리 발표해야 돼. 지금 애들 다 모였어. 하는데 지그발트가 뭐라 그러냐. 아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다. 아 나 좀 우울한데. 에보초진한테 나 오늘 병가 다닌다고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애니타임 소설에. 그러니까 백갈라 빡치죠. 지금 보여? 이 누나 지금 화나는 거 보여 지금? 아 속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이놈은 슬라시에 애끼는 자고 그래서 내가 얘를 죽이면은 좀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온갖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으면서 빡친 상태로 엔타임 전투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드나임 2차 전투 정말 최후의 올스타전 아카온이 폭탄 터트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세력 애들 다 메스 텔레포트 해갖고 335 떠가져갖고 악마 애들이랑 1대1을 뜨죠. 근데 데칼라의 상대는 누구냐? 데칼라가 이때 만난 거는 티리온이에요. 티리온이 이때는 정말 엄청난 티리온입니다. 우드엘프 황호의 잠의 썰을 보시면 나옵니다. 황호의 잠의 썰에 엔드타임 썰을 보면은 엘프 그 후반 얘기가 나오거든요. 티리온이 한번 말레키스한테 뒤지고 테클리스가 되살려요. 되살리면서 무려 빛의 로어의 화신으로 완전히 각성합니다. 무쌍공주가 각성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길 수가 없어요. 티리온한테 발려요. 각성 티리온은 진짜 전투력이 거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데칼라도 이길 수가 없어. 데칼라가 이기려면은 측면 공격, 후방 공격 이런 거 해갖고 슬라이치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때는 1대1을 했는지 결국 티리온의 썸팽에 찔려가지고 데칼라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죽지 않아요. 계속 되살려. 나중에 이제 에이지 오브 지그마에서도 데칼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에오지에 나오는 데칼라인데 또 슬라넷이 입장에서는 데칼라가 며느리니까 죽게 둘 수가 없지. 죽었다가 사무엘이 살려내라고 떼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살렸는데 에오지에서도 똑같아요. 사무엘에게 돌아가지 않는 한 악마대국이 되지 못하고 계속 데몬으로 승천하는 걸 거부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갖고 너무 강력한 악마의 타겟이 되는 사람이 전장에서 거부당했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으나 딸이 살기를 원했던 아버지한테 그 죽음도 거부당했고 악마가 되고 나서는 플라네시한테 거부당하고 있는 그래서 거부당한 자 데칼라. 이 데칼라가 햄타러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햄타러에서는 엔탐 초기 그 인드로 쳐들어가는 그런 시점처럼 보여요. 근데 인드가 없으니까 케세이 구석탱이부터 시작해갖고 케세이를 쭉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케세이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CA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해머 판타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임즈 워크샵에서 이제 CA를 통해 가지고 단편 소설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6희생
전야제 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네, 방송 오늘 준비하면서 넣었습니다. 이야기를 안 들려고 했던 거는 내용이 조금 단순해. 근데 이 세계관을 약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요. 데칼라 현이 아니면은 할 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섯 희생. 어떤 얘기냐. 일단 6명의 탐험대가 나옵니다. 6명의 탐험대가 어떤 미지의 존재를 추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폐허가 된 그런 마을을 보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소개가 조금씩 나옵니다. 먼저 베테랑, 옥전사, 진우라는 애인데 그 케이팝 데모헌터시 나오는 그 진우가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입니다. 진짜 베테랑.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이분의 시점에서 소설이 진행이 되고 탐험대 리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지안홍 이 친구는 귀족 자제예요. 어느 정도 귀족이냐면은 가족 중에 그 용의 그런 핏줄이 있는 애가 있어. 용의 후손이야. 그리고 삼촌이 어디서 한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친구가 파티장이고 물주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탐험대를 꾸렸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탐험대가 필요할 만큼 이 동네가 굉장히 무서운 동네라는 거죠. 이 캐세이 남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 인드, 쿠레시 쪽은 진짜 인외 마경이에요. 인외 마경. 캐세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엄청 끔찍한 마경. 막 황금 우상을 숭배하는 리자드맨, 독수리배를 타고 드나드는 엘프, 사람 가죽도 벗겨버리는 유목사냥꾼, 그리고 약간 원숭이 전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호랑이 인간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번에 추가할지 모르는데 호랑이 인간들에 대한 얘기 내용이 이 소설에 나와요. 쿠레시 떡밥 같은 거 좀 나오고 이렇게 인외 마경이기 때문에 폐세의 사람들에 대해 있어서 이 동네는 진짜 야생의 딸이에요. 일부러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지안홍이라는 이 친구가 여기서 모험과 경험을 쌓으려고 온 거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리고 이번 원정의 목표는 이 친구가 줬어요. 예준이라는 친구인데 이 예준이는 원정을 꾸릴 때 참여를 했어.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고향에 근처에 메이산이라는 곳이 있대. 그 메이산에 무서운 존재가 있대요. 반은 뱀이고 반은 여자야. 그리고 위험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존재가 있다더라. 그리고 한 번은 내가 마을에 있었는데 윗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갖고 뱀한테 바친다고 비단, 술을 구걸하러 왔었다. 이걸 바쳐야 된다면서 정신당한 사람들이 왔었다. 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원정대가 메이산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데칼라 시작하면 마주치는 이 부홍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쿠레시로 가는 관문 넘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상 예준의 고향은 요 웨리촌 이 정도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애들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부홍으로 와서 원정대에 합류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로 가는 건데 게임에서도 이 아래쪽 쿠레시 쪽에 대한 캐세이의 경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탑이 처음에는 종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종이 아니고 대포가 있는 거예요. 그지? 대포가 있어요. 요 아래 대포가 있어. 근데 이 탑이 한 개가 아닙니다. 쿠레시 국경지역을 따라가지고 탑을 다 세워놨어요. 약간 정찰 포인트 겸 대포인 거지. 괴물 나오면 쏴보이려고 이렇게 관측 타워들을 다 만들어놨어. 정말 위험한 동네야, 요 위에가. 그래가지고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데 첫 번째 마을 딱 도착하니까 이 마을이 너무 조용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해. 계단식 노원들이 막 보이고 휴경기도 아닌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같이 간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정류라는 정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아 이거 불길하다. 지금 농사꾼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러는데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뭐한테 약탈 당했나? 누구한테 습격을 당했나? 한데 흩어진 흔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혈흔 같은 게 보이지 않고. 근데 이런 와중에 거기서 시체를 하나 발견하는데 바오라는 그 오고 용병도 같이 갑니다. 이 바오가 발로 막 시체를 툭툭 건드려봐요. 벌떡 일어날까봐 언데드일까봐 간을 보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코를 막 물고 있어.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토 때문에 목이 막혀서 죽은 것 같아. 그런 이상한 시체였어요. 근데 그 옆에 오두막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메이라는 여자가 팔로 그 오두막을 딱 조준합니다.
뭐가 나올지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지한홍이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겁먹습니까 이러는데 아니다 다를까 거기서 누가 튀어나와요. 어떤 여자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오는데 완전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어. 피로 목욕을 한 것 마냥 진짜 끔찍한 몰골로 하고 그 피가 손에서도 팔에서도 그냥 뚝뚝뚝 떨어집니다. 피 운동에서 구른 것 마냥. 그러더니 막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사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니 앞으로 고꾸라져요. 그러니까 일행들이 게임직한데 일단 적이 아니니까 순간 이제 긴장이 풀려요. 근데 그때 집게손을 가진 슬라넷이 악마가 튀어나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나와요. 그러더니 일행들한테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유혹적이고 또 충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메이가 순간적으로 활을 쏘는 걸 잊어버려. 이거 악마가 튀어나오면 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려. 이 모습을 보고 오거 바오도 침을 막 흘리고 있어요. 아무도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 근데 그때 진우 이 베테랑 할아버지가 유혹을 딱 이겨냈는지 칼을 딱 뽑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분이 예전에 데모넷을 본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데모넷을 그냥 순식간에 두 마리를 베어냅니다. 혼자서 한 4합 정도로다가 샥샥샥샥 하니까 데모넷 두 마리가 죽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정신을 차립니다. 뭐 그게 뭡니까? 누굽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까 나온 피투성이 여인이 데모넷이 죽은 걸 보고 엉엉 울어요. 마치 자기 가족이 죽은 것처럼 막 엉엉 울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진우가 이 여인을 죽입니다. 그날 밤에 이제 밭 논두렁에다가 야영지를 만들어서 하루를 보내는데 아까 그 귀족 자제 지한홍이 멘붕이 와요. 이 친구 멘탈이 좀 약해. 악마를 처음 봤거든. 충격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그 예준 농민 장창병 그 친구가 떡을 먹으라고 주는데 다 마다해. 그러니까 오거가 지 혼자 다 처먹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약간 소소한 장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좀 짠했는지 진우가 이런 얘기해. 부엉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험 못합니다. 우리 다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지한홍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위험한 모습을 얘기해주고 위험하다고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더 알아내야 합니다.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본 거는 악마 두 마리가 답니다.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가 이런 얘기해. 아까 그 여자가 죽어서 참 아쉽네요. 살아있으면은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우가 설명을 해줘. 아니 그 여자가 살아있었어도 우리한테 해줄 말은 없었을 거다. 그녀는 이미 쾌락의 군주한테 사로잡힌 상태고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어. 단호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연구술사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우가 미간을 딱 찌푸립니다. 옛날 생각을 해. 왕년에 대장벽을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 폐쇄의 대장벽. 그 카오스 황무지에서 슬라넷이 소구를 봤나봐요. 슬라넷의 신전 같은 거를. 근데 그 광경을 떠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걱정스러울 정도로다가 뭐랄까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야. 이건 직접 보고 견뎌내거나 혹은 그 광기 속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 내가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더니 조금 알고 있어.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산 등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모두 찬성한 건 아니야. 아까 진우가 부엉으로 다 돌아가자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 연금술사 할아버지가 사실 제국으로 치면은 금속학파 마법사잖아요. 마법사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게 있는지 계속 반대를 합니다. 이거 불안해. 아 이거 안 좋은 징표야. 이러면서 계속 불안해. 근데 어쩔 수 없죠. 지한홍이 가자 그러니까 결국 위험한 산길을 올라가는데 예준이가 진우 할아버지한테 계속 뭘 물어봅니다. 예준이는 진우처럼 옥전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복에 갔던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우 아저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봐요. 진우 아저씨가 무려 싸이랑 1대1을 했다고. 그 데모넷을 두 마리 가볍게 썰어버린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엄청난 실력자예요. 근데 이때 진우가 그럽니다. 사일이 여러 관문을 헤쳐나오고 온 상황이어가지고 탈진 걸린 상태여가지고 겨우 이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자르 평원까지 쫓아갔었대. 자르 나그룬즈까지 딸 쫓아서. 그 진우 아저씨는 대장성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나올 수 없었나봐. 그래서 이렇게 멀리 나와가지고 장모에서 쫓아났고 사이를 아마 죽이지도 못했겠죠. 사이를 죽였으면 햄탈에 못 나왔겠지.
예준이도 그거 궁금해갖고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그 도망친 카오스 소설어 로드 그 사람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진우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 찰나에 이제 사원에 도달합니다. 한 사원에 당도하는데 정말 엄청 큰 사원이 나무 같은 걸로 엉켜있어. 근데 이 사원이 크기도 큰데 사원이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도 탑이 있었는지를 몰랐대. 그러니까 진우가 그거 보고 딱 얘기해요. 이건 암흑신의 신전이다. 느낌이 딱 오나봐. 그러니까 우리 게임에서도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이 산 중간쯤에 엄청 거대한 신전 같은 게 있거든. 이런 걸 발견하지 않았나 싶어.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여기로 올라가는데 이 주변이 대나무 숲이에요. 다 대나무 숲이어가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대나무 숲에서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메이가 넘어지고 대나무 숲이 살아 움직이는 듯이 막 들썩들썩 거려요. 알고 보니까 이 주변 대나무 숲 전체가 이미 슬라넷의 신도들한테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가 방역막을 쓰는데 사람들이 슬라넷한테 완전히 물들어갔고 뭐 어디 잘려나가고 누가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해도 좀비처럼 일어나갖고 계속 달려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거가 또 활약을 해요. 오거의 미친 전투력이 나와. 오거한테 막 달라드는데 오거 철갑을 뚫을 수가 없고 주먹질 한 방 하는데 맞고 날아가고 그리고 이 오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닙니다. 오거는 종족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얘가 아무리 약하든 연민이 없이 그냥 막 발로 밟아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먹어요. 막 이런 끔찍한 이런 전투 장면이 나와.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광신도들을 어떻게 몰아내나 싶은 그 상황에서 출동하는 게 슬라넷의 투사. 이번 새로 나온 슬라넷의 투사들은 솔직히 좀 어렵지. 이 얘네들은 진짜 일반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오거의 전투력이 있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슬라넷이 투사가 네자루 칼로 다리를 겁나 공격해. 그러니까 무릎 꿇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지자마자 아까 막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오거 위에 올라타갖고 오거를 계속 칼로 찌르는 거야. 팍팍.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애들을 못 버티지. 예준 이 친구는 첫 번째 공격에 딱 넘어졌다가 다시 딱 일어서는데 슬라넷이 투사가 칼 네 자루로 샥 하면서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영무술사 이 할아버지 나부로 변환 써갖고 방어를 하다가 물량이 휩쓸려갖고 뒤통수를 맞아요. 기절해버리고 바오 이 친구도 창에 눈이 뚫려버려 쓰러집니다. 거의 뭐 전멸하는 상황이거든. 이 상황에서 기안홍이 멘탈이 이제 완전 나아가지고 진우 아재 도와주세요. 아재요. 저 말까지만 가면은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도망갑시다. 얘기를 하는데 뒤를 돌아가지고 마한테 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칼이 딱 꽂혀요. 칼이 등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튀어나와. 그러더니 진우의 말이 들려요. 아니 그럴 수 없네. 여긴 신성한 곳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진우가 말했듯이 슬라넷에 빠지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진우가 슬라넷이 편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진우의 배신으로다가 지안홍이 죽고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진우가 K-POP 데모 헌터스에 이어서 여기서도 배신을 때려요. 아무튼 메이가 사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떤 굴에 들어가 있어서 굴 속에 들어있는 메이 끌어내고 그 다음에 아까 뒤통수 맞고 정신이 잃은 영문술사 할아버지 2명 묶어가지고 메이산의 뱀한테 데려가자고 해요. 포로 끌고 가는 거야. 입에 재갈 물려가지고. 그리고 그 메이산의 뱀이라는 건 역시나 데칼라였지. 그리고 데칼라를 딱 마주하자마자 디누는 약간 느낌이 옵니다. 데칼라가 악마 대공인지 악마인지 혹은 카오스 워리어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존재는 과연 무슨 존재일까? 내가 여태까지 본 어떤 존재와도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 경계에 있는 거야 사실 데칼라는. 그렇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면서 보물로 가득한 방에 왕좌에 이제 똬리 틀고 앉아가지고 미소를 짓고 있는 살인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데칼라를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디누가 칼을 들고 갑니다.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처음 카오스의 황무지를 딱 갔을 때 그 카오스 황무지에서 슬라넷의 신전을 만드는 거야. 그 카오스의 신전을 망가뜨렸어 디누가. 그리고 그 후에 싸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카오스에 점점 오염이 되면서 자기 행위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신성 모독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속죄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야. 어느새 슬라네시 신도가 돼갖고. 그러니까 슬라네시를 한번 접하고 슬라네시의 사원을 부셨는데 점점 카오스에 물들었던 거지. 진우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슬라네시를 위해서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근데 약간 뒤죽박죽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희생이 필요해갖고 재물을 찾았는데 그 재물로 바치고자 했던 게 데칼라라는 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일이 조작한 걸 수도 있어. 진우의 생각을. 데칼라를 죽이라고 조작한 거야. 사실 이 소설에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자르평원까지 사일을 쫓아간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묻는 그 장면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신전 발견하면서 딱 끊기거든요. 이때 사일을 발견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진우만 알고 있지. 아마도 사일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슬라네시의 신성한 숫자 6에 맞춰가지고 6개의 재물을 바치려고 했던 거야. 귀족, 오거, 마법사, 평민, 여자 다양한 희생물을 골라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희생자는 데칼라를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데칼라한테 한 발씩 가까워질 때마다 자기 의지가 조금씩 무뎌집니다. 내가 데칼라를 죽여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데칼라 앞에 딱 당도하는 순간 자신의 야망, 슬라네시한테 뭔가 바쳐가지고 자기도 데몬이 되겠다는, 카오스 워리어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 어떤 상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이고 어떻게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정신 같은 거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마치 쓰나미가 밀고 들어간 듯이 머리가 그냥 텅 비어버려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검을 들어가지고 데카한테 받쳐버려요. 이게 데모네스를 그냥 썰어버리는 엄청난 좋은 검이었는데 데칼라를 죽이려고 가져온 검이었는데 이거 왜 가져왔지? 이 칼 엄청 좋은데? 아 이거는 여왕님을 위한 선물이다.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여왕님을 위한 선물이구나.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데칼라한테 주는데 데칼라가 팔이 6개 달린 걸 보고 여기서 막 신성함을 느껴요. 와 저분은 팔이 6개네. 슬라네시의 축복을 잔뜩 받았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데칼라가 물어봐요. 나를 보고 싶다고 했지? 왜 왔나? 그러니까 지인우는 자기가 왜 왔는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생각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지윤우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저렇게 예쁜, 저렇게 멋지고 대단한 데칼라가 왜 거부당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냥 온 생각이 다 데칼라인 거야. 데칼라 이거 보세요.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 지인우 눈에 데칼라 이렇게 보여. 아니 데칼라가 어디가 모자라서 거부됐을까? 이렇게 예쁜데 슬라네시가 누구든 간에 데칼라한테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채워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니 데칼라가 물어본 왜 왔는지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왜 왔어? 완전함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칼을 주니까 데칼라가 칼을 딱 받거든. 칼을 받으니까 진우의 몸에 쾌락의 어떤 전율이 흐르면서 데칼라가 춤추자고 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돼버리면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는 카오스 워리어가 됐겠죠. 데칼라한테 완전 현혹돼서 데칼라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됐겠지. 여기까지가 소설에 나온 이야기. 재밌죠? 소설 얘기는 여기까지 끝이고 햄타로에서는 이 소설에 나온 길을 거꾸로 갑니다. 이제 데칼라의 입장에서 플레이 하는 거야. 여기서 영웅도 합류시키고 첫 번째 영지 먹고 그 상황인 거야. 그 상황에서 아마 진우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폐쇄의 내륙지부터 쭉 하면서 적들을 굴복시키고 노예를 모아가지고 폐쇄를 그냥 통째로 전복을 시키면은 플라넷이도 받아주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데칼라를 플레이하게 되는 겁니다. 난이도 어려움 일반. 데칼라는 특이하게 느카리처럼 노예화 시키는 걸 못해요. 그래서 적을 망가뜨리고 힘으로 굴복시켜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데칼라의 약간 야욕 같은 게 보여요. 무기의 아이템을 한 개 더 장비 가능하고 전투 마법 아이템을 요구할 확률인데 이 요구할 확률이 마땅히 요구할 확률이야. 데칼라는 자기가 아이템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구할 확률. 데칼라가 다른 군주와 획득한 경험치 10% 훔쳐갑니다. 데칼라의 종복들이니까. 카오스 워리어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캐릭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쁘게 누워있네. 울고 이뻐.
뭐 얼짱 각도로 있는데 좀. 데칼라 사기 군주 맞나요? 사기 군주죠. 사기 군주라 봅니다. 해무한테 홀리고 있다. 해무의 모습을 보고 홀려버렸어. A few moments later. 아카이를 여기서 전쟁을 걸어. 엄족한테 이거 봉신대기 되면 봉신대기 하면 좋고, 봉신대기 안 되더라도 교육협정까지 맺어줍니다. 2,000원 뜯고 여기서 나카이 대기한다. 데칼라를 요 정도 위치 갖다 놓고 데칼라 옆에서 약탈자 모집하고 군주를 하나 더 뽑아줄게요. 데칼라는 여러 군주를 운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군주가 획득한 경험치 10%를 훔쳐가기 때문에 여러 명 계속 꼽사리 끼면은 꼽사리 끼는 대로 이득이에요. 턴을 넘기면은 나카이 와야 되는데? 잠깐만. 방송사고. 아니 데칼라를 5판 했는데 지금 무조건 나카이 걸렸거든? 아니 하필 이번 타임에 이런다고? 하필?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아 어처구니 없네 진짜. 시키는들 하라고. 아 진짜 조금 더 앞으로 갈게. 야 춤을 춰. 레비저 인심 좋은 잔치. 번역이 참 인심 좋은 잔치야? 이름이? 그래 인심 좋은 잔치 해봐. 나카이 끌어들여. 이번에 진짜 성공해야 된다. 이번에 꼭 성공할 거야. 그래 성공했죠. 여기서 돈이 좀 있다 또 쓰겠다 부대 타락 해주시면 되고, 돈 안 쓰고 돌려도 되겠다 하면 그냥 돌리고. 우리 혜민이 공유 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 그리고 충원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나카이가 그대로 나가리가 됐고, 네비셔 인심 좋은 잔치 이 친구 이름이 아주 이상하지만 어그로를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그 다음에 노예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끌어모으려면은 야전을 해야 되거든요. 야전에서 포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복 낚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예 자원을 훨씬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냥 정착지에서 공격하면은 노예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포로 자체가 적기 때문에. 포로를 얻으려면은 야전을 해야 돼. 데칼라는 어차피 경험치 먹기 위해서 쪼끄맹이도 많이 데리고 다니겠다. 네가 와 매복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데칼라한테 부대 넘겨주고 같이 있어줍니다. 얘가 나오면은 베스트고요. 안 나와도 그냥 다음 턴에 가면 돼요. 나와라. 너도 소택한테 뭐 받았어? 소택이 알려주든? 네, 뭐 안 알려줬고. 이거 사실 수전을 해갖고 잡아야 되는데 힘들겠죠. 아마 애들이 도망갈 겁니다. 도망가죠? 에라이. 데칼라로 걸렸어야 되는데. 도망가. 갑자기 1대1 신청? 갑자기 1대1을 신청하다니? 괜히 뒤돌아봐갖고 마법 쓰다가 걸렸죠? 죽어버리고. 매혹당한 거야. 아니 이렇게 매혹이 된다고? 역시 레비셔 인심 좋은 잔치. 너 이 녀석 아주 어그로 끄는데 탁월하구나. 슬라넷이 재능이 있네 이 녀석이. 훌륭하네. 일단 야전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행군을 해갖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밖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것도 무슨 젠치의 농간이요. 이것도 뭐야 이거. 숨어있다 이거. 소리 잘 들어야 돼. 여기 숨어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데칼라로 보내. 아 여기 갔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 갔대? 여기까지 갔다가 어떻게 저기까지 간 거야? 이상하네. 엄청나게 빠른데 저 녀석? 가능해 이거? 아무튼 천천히 갑시다. 여기 공격할 수도 있겠다. 아 다시 들어왔네요. 오케이. 딱 걸렸고, 데칼라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수전으로 가야 돼. 숨어 있을게요. 찾으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겠지. 근데 이렇게 숨어 있으면 가운데를 보거든요. 그러면 쌈 싸먹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어 있고 데칼라 도착. 호획을 하려면은 도망치는 적을 잡아야 되거든요. 도망치는 병력을 잡으려면은 쌈 싸 먹어야 돼. 쌈 싸 먹는 게 최고야. 도망가서 죽는 애들은 이제 포로로 취급이 되거든요. 이렇게 백기나 완전 폐주하면서 죽은 애들이 다 이제 포로인 겁니다. 폐잔병 잡기. 폐잔병을 잡으면 잡을수록 포로가 많이 늘어남.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지만 쾌락궁 티어가 초반에 뻥튀기 하려면은 1500명의 노예가 필요하거든요. 1500마리를 채우려면은 이렇게 전투로 한번 과장창 땡기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나올지. 아까 나카이 잡고 막 30마리 이렇게 나왔는데. 오 좋아. 495. 열심히 잡은 보람이 있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노려봅시다. 데칼라로 매복하고. 야 레비쇼 인심 좋은 장치 너 가. 인심 좋은 얘 너가 딱이야 내가 볼때. 나머지 애들은 뒤에서 병력 뽑을게요. 벌써 1500 됐죠? 이번에도 유혹을 할 수 있을지. 인심아 파이팅. 아 오져봤다 이거 진짜. 이것도 300마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야전을 여러 번 하면은 걱정이 없어요. 야전 안 하고 공성 위주로 가면 노예 좀 쪼들려.
근데 야전 특히 이런 전투 딱 부딪히자마자 와장창 피해주면서 갑자기 사기 뚝 떨어지면서 막 전투가 끝나버리는 이런 전투를 하면은 포로가 진짜 많이 모이거든요. 스탑, 시간 정지, 타임 스토프 한번 써주고 겁나 야비해. 이렇게 해야 돼. 또 따로 잘하는 거 별로가 없어, 그치? 이게 또 따로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덮치면은 노인 치라보자. 노인 치. 그래서 한 번에 사기를 까잖아요. 그러면은 다 100기를 뛰면서 전투가 순식간에 끝나요. 오케이 됐고 이제부터 이제 채용은 시작이야. 전기 공채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칼라 전기 공채. 노예가 되신 분들에게는 맛있는 맛있는 주구를 드립니다. 쾌락궁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쾌락궁에서 데칼라가 먹고 남은 걸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마에 이런 애들은 데칼라가 먹고 남은 음식 없어서 난리야. 먹고 싶어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릴걸?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슬라이시 투사 훌륭하다. 괜히 슬라이시 투사가 아니다. 무지하게 빠르다 진짜. 노예 잡는 거는 1등이요. 이거 얼마나 모였을까요? 또 몇 명의 입사 희망자들이 모였을까? 다 채용해줄 의향이 있다. 고용률 100% 한번 찍어보자 얘들아. 원서 내면 무조건 서류 합격이야. 꼬보드 300명. 아유 훌륭합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굉장히 잘 풀렸어요. 2800명 뭐야? 이거 이렇게 많은 거 진짜 잘 나온 거야. A few moments later. 게이트를 좀 기다려볼까요? 낚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격해서 먹을 수 있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게이트가 참가상을 먹으려고 넘어올 겁니다. 참가상을 먹으려고 넘어오면은 그때 우리가 게이트를 쳐도 돼. 그러면 또 야전에서 게이트를 상대하게 되겠죠. 그럼 또 노예가 겁나 쌓이겠지. 그걸 노리고 지금 게이트를 불러왔죠. 안녕? 게이트야? 일단 요거부터 지금 여기 약탈하면은 노예가 80명을 얻는 대신에 1000이 떨어져요. 그치? 여기 그냥 점령해야겠지? 이제 데칼라가 홍수를 쳐버리고 내가 불타는 유흥빈 잡는다 그랬지 너를 안 죽인다 하진 않았어 이러면서 아 진짜 아니 야 이게 또 무슨 재치해 이거 맞냐고 너 어떻게 간 거야 도대체 다 블록이 아니 좀 운하를 넘어가 젠치 아니야 진짜? 게이트 저거 사업상 손잡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일단은 턴 넘기고 데칼라로 이제 매복 전투를 합시다. 매복 전투를 하자. 오늘 아주 여러 명의 신들이 나의 적군을 도와주고 있구만. 데칼라가 매복을 이렇게 해놓고 전쟁 선포해. 야, 이거 와야지 니가 올 수밖에 없지. 들어와야겠지? 잔치? 우리 잔치가 옆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 미쳤다 진짜 이거 도파민 쩔죠 이거? 헬스톰을 매복으로 잡는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헬스톰 매복 잡고 앞뒤로 쌈 싸먹으면서 건병이랑 이 궁병 얘네들은 진짜 그냥 노예 될 거고 벨트를 아직 걸어다니지. 말 탔냐? 벨트 벨트 벨트가 왜 안 보이지? 벨트 진짜 텔레포트 했나? 뭐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앞에 있어야 되는데? 시야가 안 닿나? 뭐지? 이렇게 해서 가고 얘네들이 이제 퇴로를 막자. 버림받은 자 이 친구들. 네, 스타트. 아 이거 안 보였구나. 아 놀래라. 살살 그냥 대충 찍어주고 쌈 싸먹기. 미쳤다. 베트 녀석 마법을 열심히 써보지만 데칼라의 칼질이 훨씬 더 마법 같죠? 아파 엄청 아파. 여기 다 이제 100개 떴고 베트 죽었고 오케이 끝났다. 좋아. 야 이거 다 이제 포로야 이거. 얘들아 가보. 빨리 입사 신청하게 만들어 빨리. 다 우리 신입사원들이야. 받아. 와 이렇게 또 대량 입사를 또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생길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아 달달하다 이거. 이게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노예래. 이게 다 신입사원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버리네. 이게 다 인턴 사원입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계약을 했으니까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이런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못 받은 거요. 우리 기업이 나날이 성장하는 기업 아닙니까? 10,000명이 넘어가. 지금 벌써 마지막 한 마리까지 강제 입대. 이거 왜 안 죽어? 아 불사의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이 친구 불사의 존재가 되었다. 원거리 공격도 안 되냐? 아 원거리 공격 맞았어.
어떻게든 입사를 안 하려고 땅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화살은 피할 수가 없었다. 제국 부대장 이 친구 게이트 지키려고 버림받은 자인데 막 뛰어들더니 뛰어든 게 아니고 그대로 맵을 이탈한 녀석이구나 이 녀석. 야비한 대머리. 게이트를 지켜야지. 나는 이 포세이큰 잡으러 가는 줄 알았어. 바로 도망갔어요. 아 1200 보이십니까? 1200? 야전에서 포로를 잡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영지에서 20마일씩 모아가지고 언제 1200이 되겠어요? 이렇게 한 방에 땡겨야지 그치? 그지 에무야. 에무 또 올라왔는데 이 각도가 안 나온다잉? 에무야 니 각도가 안 나와. 여기 왜 올라왔어? 어이구 이뻐. 이쁘니? 왜 올라왔어 여기. 여기 있을까? 어? A few moments later. 해무 녹았어. 아주 녹아버렸어 해무야. 아이고 해무 해무 얼빡샷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눈 뜬 거 보소. 눈 살짝 떴어요. 해무 얘기하니까 계속. A few moments later. 일로 와봐 해봐 해야지. 일로 와 해무. 해무 맛있는 거 줄까? 해무 맛있는 거 줘? 해봐 해줘 해봐. 해봐. 해무야 해봐 한번 해줘. 지금 쩝쩝거리면서 네 돌아다니면서 아 박치기. 박치기 잘해. 얼빡샷. 오 카메라 박치기.